대규모 집회와 택시기사의 분신까지 일어나며 사회적 갈등이 일었었던 택시 카풀 문제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이 말뿐인 대타협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숙 기자, 먼저 어제 나왔던 결과 한번 내용 정리부터 하고 가죠. 네, 먼저 택시와 카풀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45일 만에 마지막 회의에서 극적인 타결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인 7시에서 9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하루 4시간 동안 카풀 운영이 허용되는 건데요.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됐습니다. 그동안 카풀 전면 폐지를 요구했던 택시업계가 한 발짝 물러나서 중재안을 받아들인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택시업계가 요구한 월급제도 도입이 되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카카오 같은 플랫폼을 결합한 규제 혁신형 택시도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합의의 의미를 좀 짚어보자면 카풀은 일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택시업계는 월급제 도입 같은 성과를 얻은 데다가 카풀업계하고 같이 택시업계의 규제를 좀 풀어나가자,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카카오 모빌리티의 정주환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하여 택시 산업의 발전, 이동 산업의 발전, 그리고 국민에게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서는 택시 산업을 가두고 있는 촘촘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을 하고 또 합의도 이뤄졌다고 말씀은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서 카풀업계에서 좀 반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불만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카카오는 협상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카풀 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합의 결과는 사실상 규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는 아침, 저녁 각각 2시간씩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데요. 카풀 이용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다양한 데다가 이 택시 잡기가 가장 힘든 심야 시간대, 이 심야 시간대가 카풀 운행 시간에서 빠졌기 때문에 카풀이라는 개념 자체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자체는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진 겁니다. 또 국회에서 이게 입법화가 되다 보면 기존의 카카오 외에 운영되던 플러스 같은 카풀 업체들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카풀 업체 플러스의 서영호 대표는 그래서 이 합의 결과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시민들이 그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사실 불편을 겪는 시간대, 가장 그런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되어서 굉장히 이제 유감이고요. 이동에 불편을 겪는 이제 시민들은 사실 좋은 대체 이동 수단을 잃은 셈인 거죠.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해서 카풀업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반대로 택시업계 쪽에서는 좀 환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택시업계에서도 일단 완벽하게 카풀을 금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업계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2시간씩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원치를 않고 81조 1항을 삭제하는 것을 우리는 원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섭섭하기로 말할 수 없이 우리 업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택시업계가 얻어낸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지역 제한이나 아니면 산업금 문제, 그리고 차량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요. 이번에 대타협기구가 이 규제 혁신형 택시를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런 택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는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이 규제 혁신형 택시는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 시간과 행선지를 예약을 하면 택시에서 이제 앱을 통해서 택시가 와서 직접 데려다주는 이런 식의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구체적인 사항은 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고령 택시기사의 감차, 그리고 완전 월급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감차 같은 경우에는 택시업계의 양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감차 지원책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 택시업계가 물러설 길을 마련해준다는 제스처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택시 운전자들을 완전 월급제로 하면 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카풀 업계와 택시업계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작 우리가 이용객 얘기는 안 해봐서 이쪽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합의를 하는 그 회의 자체에도 이용객 입장을 대변하는 쪽은 사실 없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과연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용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기서 변화라고 하면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실제적인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사실 이번에 대타협 기구라고는 하지만 그 택시하고 카카오 간의 협상 이 정도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논의 테이블에서 일단 소비자의 편익 그리고 운전자의 입장 이런 것들은 전부 빠져 있었고요. 카풀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승차 거부 같은 걸로 이런 소비자 이용객들의 이동에 불편을 겪었기 때문인데 대타협 기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심야 시간에 카풀이 사라지면서 당연히 해당 시간에 불편은 늘어날 거고요. 또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이 월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굳이 밤늦은 심야 시간에 나와서 택시를 운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승차 거부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로 봐야겠죠. 또 이 대타협 기구에서는 플랫폼하고 택시를 결합한 이 앱을 통해서 승차 거부를 못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도 앱에서나 법적으로나 승차 거부는 막혀 있거든요. 네. 이 승차 거부의 본질적인 문제는 심야 시간에 택시의 공급이 부족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떼어다 놓고 단순히 택시와 이 어플 간의 협약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냐 이거에는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는 거에 의미는 둘 수 있겠으나 우리가 느끼는 그렇게 큰 변화나 아니면 여기에서 나오는 시너지나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카풀 같은 이런 승차 공유 업계 전망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상 카풀 업체들은요, 대부분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철수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플러스라는 업체가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유상 카풀 운송을 포기하고 무상으로 전환을 했고요. 또 택시업계가 이 플러스와 타다를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이번 협의와 별도로 이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라고 밝혀서 이 문제도 꼭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시간대가 제한되는 한 새로운 카풀 업체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카풀 업계뿐 아니라 모든 이 규제받는 산업에 있는 이 기업들은 이번 협의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 기업들이 내세우는 이런 혁신 경제보다도 택시업계의 생존권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예. 이재용 소카 대표는 SNS에서 법에서 허용돼 있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뤄져서 나쁜 선례로 남을까 걱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우버나 그랩 같은 외신 서비스도 사실 국내에서는 확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승차 공유 규제가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외산 서비스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서비스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네, 이번 대타협을 계기로 이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택시업계의 불편한 관행이 근절될지 아니면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규제 혁신형 택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장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